안녕하세요. 20대 창업가들을 알아가는 콘텐츠 다음 창업입니다. 저는 호스트 시원한 남자 하남자고요. 저는 심오한 여자 김여자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죠. 1인 비즈니스를 부스팅하는 인공지능, 노코드 프로덕트를 개발한다는 비전으로 팍스 휴마나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연주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팍스유마나라는 인공지능과 노코드 툴 관련한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연추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멀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가 또 밥을 같이 먹었죠? 네, 네. 오늘의 메뉴는 뭐였나요? 오늘은 카레와 카레. 가라아게 먹었어요. 가라아게. 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홍대 또 맛집을 주한님 덕분에 또 알게 돼가지고 제가 저- 찾은 건 아닌데.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2가지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연주원님 이름의 뜻풀이가 궁금합니다. 뜻풀이요. 제 이름은 두루 주자에 굿셀환을 쓰고 있고요. 두루요? 네네, 두루두루 할 때 아. 두루 주자인데 두루 굳세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재다능하다? 근데 좀 그 이름대로 좀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 그러니까 좀 굳세게 어떤 역경이나 고난들을 두루두루 겪고 있고 그리고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성장을 하니까요.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세게 두루두루 이렇게 역경을 이겨나가시는. 네네네. 연은 무슨 연이에요? 연은 이제 이을 연자인데 연. 네, 사실 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곡산 연시. 네. 그렇구나. 뭔가 창업가랑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그냥 아무 말 한 것 같은데요. 아니, 항상 이게 고통을 이렇게 네. 어떻게 그쵸, 이겨나가는지에 그쵸. 대한 직업이니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주말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말에요. 주말에 본가를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어요. 본가가 어디세요? 본가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의정부 네. 부대찌개. 맞아요. 뭐 미군 부대. 옛날에 거기서 운전면허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거기 그게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장.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본 것 같아요. 굳이 거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그 운전면허가 직선이 되게 많은 코스가 있는 곳이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 가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살짝 꼼수군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데 그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네, 앞으로 김여자 씨가 운전하시는 차량은 좀 탑승을 자제하는 걸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가 가선 주로 뭐 하세요? 본가 가서 또 사실 일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음, 이제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음. 고양이들이랑 좀 놀고 오랜만에 또 보니까. 고양이 키우시는구나. 네네네. 고양이도 주인이 오면 좀 이렇게 반겨주나요? 아니면- 저희 집 고양이들도 개냥이들이어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뵙고 오네요. 부모님은 뭐 전화하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일을 좋아하시니까 빨리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일부 창업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팍스유마나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부문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는 노코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챗GPT 기반에 들어가는 이제 LLM들을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외주를 지금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외주로 프로덕트도 만들어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코드 쪽에서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을 지금 현재는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노코드 툴을 통해서 개발 없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도 만들고 외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를 2가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서비스라고 부르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사업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가 있어서 그 프로덕트에서 뭔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보다는 좀 고객 만나서 그분들마다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지금 외주다 보니까. 네네.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좀 다르게 그런 맞아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 분들은 보통 하나의 서비스를 딱 잡고 그 서비스를 검증을 하고 나서 안 된다. 그럼 이제 또 피봇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고객 니즈들을 저희가 찾아서 B2B로 이제 좀 많이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인공지능을 하는 그 팀으로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서 어떤 프로덕트가 이전에 모바일 때처럼 터질지 또는 어떤 방향성으로 비즈니스가 꾸려져야 될지에 대한 감이 다들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작년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프로덕트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프로덕트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이 외주를 통해서 그 프로덕트 만든 실력을 좀 높이고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엿보자라고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스타트업 팀으로 따지면 PMF를 찾아가는 과정 정도로도 비유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PMF를 찾기 위한 어떤 프로덕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렇게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PMF가 뭐예요?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시장에 어떤 제품이 통할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핏되는 시장이 원하는 제품들을 테스트해보는 단계를 이제 PMF를 좀 찾아간다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오히려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걸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플랫폼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앱을 만들어서 B2C로 유저들한테 뿌리거나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니고 딱 만나 봬요. 그럼 저희 회사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약간 진짜 외주의 개념이네요. 맞아요. 외주 개념이죠. 오히려 처음부터 그러면 매출이 발생을 하기에는 쉬운 구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투자를 안 받고 가는 모델을 생각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계속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가는 게 비즈니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B2B 외주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러면 뭔가 쌓이는 노하우라던가 아니면 좀 시장 상황이라던가는 좀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실제로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드렸을 때 피드백이 있으면 그 피드백은 실제로 그 산업이나 그 회사에서 쓰시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반으로도 바꿔드리고. 근데 그렇게 외주를 맡겨서 그 회사들이 얘네가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까서 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간 그런 회사들이 믿고 이렇게 까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엄청 뭐 큰 회사나 막 그런 회사들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진짜 막 회사 내부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데이터 이런 거는 사실 공유를 안 받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았던 거는 조금 교육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부트캠프가 있었는데 거기서 좀 이제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좀 신뢰를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그 디자이너분들을 위한 또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 이 서비스는 어떻게 또 진행하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를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가
TL드라라는 서비스를 봤어요. 근데 그게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면 웹사이트로 나오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드로잉 코딩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노코드 시장은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 웹사이트가 나온다. 그러면 누구나 좀 더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글을 썼고 그게 이제 좀 파급력 있게 올라가면서 노코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 TL드라를 가르쳐 드리는 전자책도 발행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TL드라라는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을 하다 보니까 수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다 보면 얘가 이전엔 잘했던 거를 다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확률적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노코드 툴들을 다시 한번 써보자 해서 지금 이제 웹플로우나 프레이머나 이런 이제 노코드 툴들을 디자이너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창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21년도에 군대 전역하면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바로 냈고요. 그때 이제 개발 교육하는 걸로 사업을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했었고 그거에 또 이제 계기가 됐던 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에서 이제 코딩을 하면서 프로덕트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 군인들이 그때 핸드폰이 19년도에 이제 풀리면서 군인들을 위한 뭔가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휴가 관리 앱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만들면서 이런 창업에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를 팔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이제 전역하고 나서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시도를 하셨네요. 그쵸. 근데 뭐 저보다도 이르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 물론 지금도 나중에 제가 보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네. 그러면 창업을 지금 한 3년, 4년 정도 이상 하고 계신 거잖아요. 3년 차. 네. 네. 그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이거 하나는 제대로 배웠다가 있다면 무엇일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딱 하나 배웠던 거는 액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앉아서 뭘 얘기하고 우리끼리 회의를 막 주구장창해도 그냥 정말 간단하게라도 게시글 하나 커뮤니티에 올려보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기반이 되는 이유는 고객 중심 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고등학교 때 수능 만점자 돼서 교과서대로 공부했어요. 사실 요 말이랑 같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팀들이 잘 되고 저도 이제 안 됐던 경우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고객은 원하지 않는데 제가 원해서 만드는 거죠. 그럼 요즘은 고객에게 맞춰서 지금 서비스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주도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노코드 이 교육 쪽도 그냥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가 아니고 미리 커뮤니티에 그냥 간단하게라도 올려봐요. 우리 이런 거 그냥 무료로 한번 세미나를 진행해 보려 한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그거를 이제 부트캠프나 좀 더 긴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고객 중심 사고랑 그걸 빠르게 체크하기 위한 빠른 액션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 중심 사고를 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 경험이 있다면 한 가지만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인공지능을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했던 이제 벨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 했었어요. 근데 그 벨릭스는 업무 자동화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그 개념도 되게 어렵고 그냥 인공지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대. 이거를 만들어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저희도 그래서 재밌어서 이거 에이전트 플랫폼 한번 만들어 보자. 업무가 막 자동화로 된대. 사람들이 그러면 업무를 다 자동으로 막 하고 이런 이제 막 상상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고객 인터뷰도 하나도 안 하고 고객분들 한 분도 안 만나고 그냥 야 이렇게 와우한데 아무도 안 쓰겠어? 그럼 만들면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미 고객 중심 사고를 많이 경험을 하고 나서였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LLM이라는 키워드에 완전 그냥 빠져서 그걸 다 뭉개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조언을 해주시던 고려대학교의 그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대표님 왜 이렇게 엔지니어가 되셨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작년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바꾸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 관련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네네. 엔지니어라는 키워드 관련해서 얼굴이 되게 재밌어하는 얼굴이네요. 제가 저번 학기 공대 쪽 수업을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공대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하는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문제는 교수님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 근데 프로젝트를. 그게 발표가 이상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제 자체가 화학 쪽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유전자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리 좀 탐지할 수 있는 이상치 탐지 쪽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종 발표를 듣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이 저걸 어디다 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너무 뛰어난데 이거를 쓸 만한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엔지니어 분들이 자주 걷게 되는 길인 것 같아서 네, 주한님의 에피소드도 참 많이 와닿네요. 맞습니다. 진짜 엔지니어 분들 중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가장 관가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Y 컴비네이터도 보면은 좀 엔지니어 기반의 창업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도 항상 이제 고객 인터뷰 많이 해라라고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 딱 그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에 빠지는 경우 또는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고객들은 그거 별로 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또 엔지니어하고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침 또 네, 저희가 같이 키워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AI 쪽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AI의 미래라는 다소 조금은 큰 주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접한 AI 기술 중에 가장 와 이거 대박인데 하는 게 있었다면 LLM 말고 어떤 것이 있는지. LLM이어도 상관없지. 아 그래요? LLM 네 LLM이라도 상관없이 뭐든. 그러니까 뭐 사실 LLM도 그 안에 세부적으로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고 해서 LLM 쪽에서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자기가 스스로 태스크를 생각을 해서 그 태스크에 맞춰서 일을 자기가 스스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태스크들을 자기가 그 쪼개고 그 태스크를 하나씩 이제 할 때 단순히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웹페이지 어디 들어가거나 뭐 이메일 API를 써서 이메일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GPT스라고 하는 오픈 AI의 그 에이전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GPT 스토어라고 하면서 약간 앱스토어처럼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좀 많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 되게 유심히 보고 있고요. 무섭네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쓰면서 느끼는 게 되게 멍청하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도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네. 아직도 개랑 고양이를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걔는. 그래서 사실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음.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결국 얘네를 도구로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터미네이터에서 막 인공지능이 하고 이런 세상까지 오기에는 좀 많이 멍청해서 그 인공지능 분야 그 석학 중에 한 앤드룬 교수님이 인터뷰를 네. 얼마 전에 봤는데 그런 인간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만한 인공지능은 아직 한 30에서 40년 남은 것 같다라고 인터뷰 생각보다 하시던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 40이면? 저는 그 의견에 조금 회의적이었던 게 테슬라봇 이번에 보셨어요? 어, 빨래 개고 있는 영상 보셨어요? 네네네. 아 뭐예요? 네, 설명해 그러니까 주세요. 테슬라에서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아직 완전 자율 로봇은 아니고 지금은 조작 가능한 형태의 로봇을 개발하는데 걔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집에서 하는 집안일들을 대부분 도맡아 할 수가 있어요. 빨래도 개고 막 맞아요. 문도 열고 막 이런 거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좀 보면서 아까 무섭다고 한 피드백도 그걸 보면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대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가 어떻게 잘 대비를 해서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고나 태스크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인공지능들이 점점 인간의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개발조차도 AI가 자동화해주거나 수정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앞으로의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이다. 뭔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은 개발 자체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챗GPT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중요해질 거는 그 코드를 이제 짜는 행위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이 큰 그림에서 얘네들끼리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고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DB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할지 이런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높은 레벨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순 코드를 치는 거는 많이 사라질 것 같고요.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또 노코드 서비스를 네네. 기획하고 계신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인공지능의 발전도 이런 노코드 그 산업에 좀 영향을 다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개발의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낮춰주면서 좀 1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주한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자동화될 것 같은 그런 업무 영역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CS 쪽이 되게 빨리 자동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마케팅 영역이 자동화될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주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자동화되기 쉬울 것 같은데 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제가 몰래 이렇게 딱 먼저 원래 개발을 해서 일단 서류 작업 부분들이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포맷에 맞춰서 저희가 서류를 작업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법적인 문서들이나 뭐 행정 심판이라고 하는 뭐 영역도 있고 또 특허 관련된 문서들. 근데 그런 것들을 포맷을 이제 어느 정도 포매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만 넣을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초안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대체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최종적인 어떤 책임과 마지막 검토는 그런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겠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사무원들 어떻게 보면 그 뭐 변호 사무실에서도 그런 사무직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되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매주 주간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간 보고를 약간 컴퓨터 로고창을 보고 알아서 좀 컴퓨터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또 참 그렇네요. 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거 외주 하는 분이 계시고 그 주한님이라고. 아 그분께 제가 연락을 네, 드려야 네, 돼요. 그분이 LLM 아, 전문가라서 맞아요. 그분 자동화 되게 잘 아 만들고 진짜요? 계신다고 저한테 하니까. 딱 필요한 건데. 네, 주간 보고 자동화. 네. 이따가 연락처 좀 건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분도 카레 좋아하셔가지고. 카레 사주고 시키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그 보내주신 소개자를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되게 2024년이었나요? 2024년의 목표가 매출을 20억을 내는 거라고 적혀 있어서 그게 되게 내리에 남았는데 한편으로는 약간 뭐 작년의 매출이나 아니면은 내년의 매출이 20억이다라고 설정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약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년은 이만큼 벌 수 있을 거야 이건지 아니면 이만큼을 벌 수 있도록 진짜 몇 배를 더 열심히 할 거야 약간 이건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그 자산의 목표가 이제 만으로 28 생일에 자산 20억을 만드는 게 목표였었고요. 그 목표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와서 그걸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제 20억이라는 숫자를 썼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의 그런 이제 매출 프로젝션들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도전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출 20억으로 했었습니다. 20억을 달성하시면 그 회를 한번 대방어 한번 대방어로. 겨울에 만나서. 아, 좋습니다. 딱 내년 네. 초에. 이거 어디 안 가고 되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네네. 물릴 수 없습니다. 달성을 저도 하고 대방어를 사드리고 그쵸. 싶어요. 그렇죠. 저도 세금 1억 내고 연봉 3억 받고 싶거든요. 그런 마음 아니실까? 그죠. 다들 목표를 하나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 그럼 그렇습니다. 목표 얘기 나왔으니까 내칠 김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주한님이 창업가로서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의 이제 창업가로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창업가가 없어도 영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나 아니면 애플이나 그 창업가분들께서 안 계시지만 그 회사는 그 창업가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핵심 가치나 그런 신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조직 그리고 그걸 묶어주는 어떤 하나의 가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조직을 꼭 만들고 싶어요. 그럼 혹시 그 영속적으로 만드는 가치의 후보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후보요? 그러니까 후보요.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 사실 그 가치라는 것 자체가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일단 세상에 이제 돈을 제가 번다는 것 자체는 세상에 뭔가를 줬다는 거잖아요. 가치를 줬다는 거. 당연히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를 주는 걸로 이제 부를 가지고 와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이 조직이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후보요. 네. 일단은 돈이 벌려야 되고 그 돈이 벌리는 과정에서 세상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또 직관적인 목표네요.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게 알고 있던 얘기를 하나 또 하자면 중요한 것은 세상에 너에게 뭘 줬느냐가 아니라 세상에게 너가 뭘 줬느냐라는 말이었거든요. 음. 뭔가 그 말처럼 항상 뭘 줄지 고민하시는 주아님의 이야기를 1부 동안 간단하게 들어봤네요. 김혜자씨님이 성공하셨네요. 저요? 전 뭘 주고 있죠? 다음 창업이라는 콘텐츠를 세상에 주고 있죠.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창업가 이야기를 다루는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인간 연주원에서 조금 더 내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